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리브 열매를 그릴 거예요. 구독자분의 요청 그림이기도 하고 요 앞에 계속 꽃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도 왠지 녹색으로 눈 정화를 하고 싶었던 차라 올리브 열매 먼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장미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케치할 때 바로 종이 위에다가 하는 걸 좋아해요. 두 번 그리게 되면 귀찮기도 하고 처음에 그렸던 그 느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작품 종이에 바로 스케치를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러프 스케치를 먼저 해봤어요. 사진을 두세 가지 이상을 보고 그리는데 제각각 그리고 싶은 부분이 다 흩어져 있어서 하나로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러프 스케치를 하고 대략적인 위치와 느낌을 잡은 다음에 스케치를 들어갔어요. 종이는 파브리아노 뉴 아티스티코를 사용했고요. 정사각형 형태로 잘라준 이 종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규격화된 종이만 사용하셨었다면 이번 시간은 좀 더 다양한 크기의 형태로 직접 종이 커팅을 해서 사용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케치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나뭇가지의 위치를 대충 잡아주시고 그 위로 나뭇잎의 위치를 선으로 잡아줄게요. 올리브 열매를 그릴 때 그냥 무턱대고 원부터 그리면 올리브 열매가 어색하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줄기의 방향을 대략 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열매의 방향을 잡아 그려주세요. 이어서 뒤에 있는 열매도 그려줄게요. 제가 보고 그리는 사진을 보니까 열매가 마치 계란 모양처럼 위는 조금 얇고 아래로 둥그스름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모양의 특징을 살려서 올리브 열매를 그려줄게요. 이어진 열매의 줄기를 그려줄 거예요. 그림에 있어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그림의 재미 요소가 많아지고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디테일이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큼은 복잡하게 풀어나가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 나뭇가지에서 뻗어나오는 줄기에도 두께감을 꼭 주시길 바래요. 이 줄기가 이 단단한 나무의 틈을 뚫고 나오기까지의 힘든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려준다면 절대 그냥 선으로만 표현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나뭇잎 중에 하나 정도는 뒤집어져야 재미있겠죠? 뒤집어진 나뭇잎은 연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복잡한 곳, 이곳에 저는 포인트 나뭇잎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방향성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위에 그린 나뭇잎과 방향이 똑같아져서 조금 웃기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방향을 되도록 다른 방향으로 틀어줘야 돼요. 이파리가 가지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파리의 줄기가 살짝 나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온다는 것, 뾰족하게 끝나는 나뭇잎 모양도 상기하면서 그려줄게요. 스케치 하나 하는데 주문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림이 잘 그려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스케치 가이드가 있으니까 스케치할 때 헤매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서 한결 수월한 것 같아요. 실은 저도 매번 이렇게 러프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야지 하면서도 귀찮음이 커서 그냥 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스케치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올리브 이파리 그림자도 열매에 그려줄게요. 채색할 때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스케치 마무리는 떡지우개를 사용해서 스케치 선을 연하게 다듬어주고 스케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떡지우개가 없으시다면 일반 지우개를 깨끗하게 닦으셔서 살살 문질러 주셔도 된답니다. 이번 시간 올리브 열매 그림은 제가 좋은 분께 선물 받은 틴토레토 붓으로만 채색을 해볼 거예요. 붓 자체 탄력이 있는 편이고요. 붓 사용감은 그림을 모두 완성한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올리브 주요 색은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밤부 그린, 번트 시에나, 옐로우 워커를 주로 섞어 만들어 줄 거예요. 색을 칠해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완전히 밝은 부분을 제외한 중간 톤, 그리고 어두운 부분 위주로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밝은 부분에 입체감이 도드라지는 부분은 옐로우 라이트를 조금 더 써줄게요.
나뭇가지는 가지의 결을 살려주는 의미로 물을 깔아줄 때부터 칠한다는 개념보다는 붓을 툭툭 바닥면에 쳐내듯이 찍어주며 물을 발라줄게요. 그 위에 연한 톤의 나뭇가지 색을 올려주면 울퉁불퉁하게 깔아진 물 사이사이로 불규칙하게 색이 입혀지는 자연스러운 나뭇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파리 부분도 올리브 열매와 비슷한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옐로우 라이트 컬러 대신 옐로우 오커와 밤부 그린 위주로 초록색이 더 나올 수 있는 배합을 만들어 사용해 줍니다. 진한 컬러를 낼 때는 이렇게 물을 깔지 않고 바로 색을 칠해주고요. 풀어낼 때 붓에 물을 찍어서 색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해요. 이렇게 외곽으로 빠져있는 이파리들은 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물의 양을 좀 더 해서 연한 느낌으로 칠해줄게요.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은은한 나뭇잎 그리기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조색하는 팁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파리 하나하나 채색할 때마다 물감을 매번 새로 조색하려고 하면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팔레트 칸에 이미 조색되어 있는 초록색에 색을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색을 점차적으로 바꿔보는 방법을 익혀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이 돼요. 중벌, 즉 중간 톤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터콰이즈 블루와 옐로우 오커를 단독으로 각각 깔아줬어요. 중간 톤에서는 다양하게 밑색을 깔아준다면 색감이 풍부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단, 너무 진하면 안 되고 연하게 깔아주셔야 돼요.
올리브의 둥근 형태감을 생각해주면서 방향성도 고려하며 칠해주세요. 밑색을 이렇게 어느 정도 깔아줬다면 이제 입체감을 좀 줄 건데요. 옐로우 라이트 좀 많이, 밤부 그린, 옐로우 워커를 약간 걸쭉한 느낌으로 조색을 해서 색을 진한 느낌으로 올려줄게요. 미리 물을 깔아 두었기 때문에 경계면은 자연스럽게 번질 거예요. 깨끗한 붓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다듬어 주셔도 좋겠죠. 옐로우 워커, 밤부 그린, 번트 시에나, 그리고 코발트 블루 약간 섞어서 이번엔 열매의 어두운 아래쪽을 같은 방법으로 채색해 볼게요. 그리고 물기가 전혀 없는 깨끗한 붓으로 경계면을 살살 풀어내주세요. 어두운 부분에 경계를 풀어낼 때 물이 많은 붓으로 풀어내게 되면 다 번지게 되니까 꼭 물기가 없는 붓으로 풀어내주셔야 합니다. 코발트 블루를 단독으로 어두운 역광 부분에 칠했다가 다시 살짝 닦아내 줄 거예요. 만들어뒀던 진한 녹색 컬러로 올리브 열매 표면 처리를 조금 해줄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물감으로도 올리브 특유의 하얀 느낌의 표면을 표현해 볼게요. 줄기의 거친 느낌을 살려서 짧은 선을 여러 번 올리듯이 질감 처리를 해주면서 채색을 해볼게요. 조금 작은 세필을 사용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진한 녹색을 준비해서 이파리 위쪽을 진하게 콕 찍어줬어요. 뒷부분의 줄기와 거리감을 주기 위함인데요. 상대적으로 색이 진하면 앞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줄기와 맞닿은 부분의 이파리는 그대로 밝게 두고 줄기 부분에 진한 그림자 처리를 해서 구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일 뒤에 있는 줄기 부분에 그림자를 찍어주게 되면 입체감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돼요.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 부분을 잘 눌러주고 밝은 부분을 잘 살려줌으로 인해서 복잡한 부분에서의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준다면 조금이나마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팔레트에 있는 녹색 컬러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컬러를 이용해서 나뭇잎의 중간 톤을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올리브 열매도 그려볼게요. 역광 부분에는 자유롭게 색을 넣어서 빛의 느낌이 들도록 해줄 건데요.
저는 번트 시에나와 코발트 블루를 번갈아 가면서 색을 넣었다 풀어주는 형태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색을 넣었다가 풀어주듯이 빼주면은 훨씬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을 닦아내주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색필을 사용해서 나뭇가지의 디테일 부분을 조금씩 살려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필요는 없고요. 가운데 부분, 즉 그림의 중간 부분 위주로 묘사를 많이 해주고 양 끝은 톤만 맞춰서 시선이 분산되도록 해줄게요. 한 그림에 안타깝지만 주인공이 여러 명일 수는 없거든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너무 초록색인 것이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살짝 깨트려주기 위해서 붉은 컬러, 저는 로즈메더 컬러하고 번트 시에나를 이파리 중간중간에 살짝 넣어줬어요. 답답한 집안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열매에 생긴 그림자를 그려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컬러를 조금 진하게 만들어서 칠하는 바람에 그림자가 조금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영상을 그냥 버릴까 하고 살짝 당황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엉망이 돼버린 그림자 부분을 수습하느라 아마 분주한 손놀림과 당황한 손짓을 직접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혹여나 그림을 그리시다가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 수습 영상이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그냥 조용히 올려봅니다. 칠하고 보니까 너무 진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오히려 그림자 때문에 올리브 열매의 입체감이 묻혀버려서 뒷부분을 밝게 처리하고 닦아내는 수정을 해야만 했어요. 이때 닦아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붓질을 할 때 너무 세게 하면 아래 칠했던 색이 벗겨져 버리기 때문에
살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칼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 정리를 다시 해줬어요. 화이트 물감으로 뒷부분을 칠해주고 다시 깨끗한 붓으로 닦아내준 다음 녹색으로 외곽 라인을 따주면 조금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림자 라인도 살짝 닦아내고 다시 모양을 잡아 대충 이렇게 수습을 끝냈습니다. 진한 녹색으로 올리브 열매에 입체감을 조금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울트라마린을 살짝 역광 부분에 넣었다 빼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은 칼로 긁어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칼을 사용하실 때는 꼭 손을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붓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틴토레또 붓은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붓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물이 묻지 않았을 때는 탄력성이 너무 좋아서 튕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물을 묻히고 나면 탄력성 플러스 부드러움이 겸비되는 신기한 느낌을 받았어요. 종이에서 상당히 부드럽게 붓질이 되고 끝이 날렵해서 좁은 부분이나 묘사할 때 조금 쉬웠고요. 물을 생각보다 많이 머금고 있어서 수채화가 주는 물맛 표현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쓰는 붓은 제가 자주 사용했던 바바라 붓인데요. 약간 적응이 안 되었던 부분은 틴토레또가 탄력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붓의 역방향 터치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역방향으로 붓질을 할 때 분모가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못하고 긁히듯이 쫓아가는 느낌이라서 밑색이 긁혀버리는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아무래도 100% 천연모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장점이 더 많은 붓이고 디테일 묘사 작업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손색 없는 붓인 것 같아서 사용감이 상당히 좋았답니다. 앞으로 묘사할 때 이 붓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올리브 열매 그림을 그려봤고, 또 띵또레또라는 제가 처음 써본 붓에 대해서 이야기도 조금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장미꽃 그림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